안녕하세요. 자녀교육 찐팁 시간입니다. 학교를 왜 다니지? 라고 물으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학교를 왜 다니죠? 왜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죠? 제가 프로듀서로 일하면서 다큐멘터리 촬영차 하버드대 취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가을이었는데요. 약간 쌀쌀했어요, 보스턴은. 미국 학기는 우리하고 좀 다르죠. 가을 학기에 시작을 하니까 신입생들이 잔디 위에 막 이렇게 누워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이 너무 자유로워 보여서 제가 저희 통역자하고 같이 몇몇의 학생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왜 하버드에 오셨어요? 첫 번째 학생은 그 대답을 듣고 저희가 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은 대대로 프린스턴을 다녔어. 나는 그래서 좀 지루했어. 하버드가 어떤지 궁금했지? 그래서 저희 번역 작가하고 뭐야? 라고 눈을 동그랗게 떴던 기억이 납니다. 인터뷰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대답이 있었습니다. 한 신입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특강이 열렸다고 해서 가보면 대통령이 와 있고, 어느 날 특강이 열려서 가보면 빌 게이츠가 와 있다. 하버드는 우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미국을 이끌어갈 많은 공부를 하고 리더로서 해야 될 자질을 함양해야 된다. 우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와, 흔히 요즘 말로 쩐다라는 생각, 저 자존감. 우리는 왜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할까요? 좋은데 취직하려면 좋은 학교 가야 돼 라고 얘기하나요? 좋은 친구 관계를 많이 갖고 있으면 사회적으로 나중에 굉장히 살기가 쉬워.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더 많은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가 아닌 본인 스스로 어느 분야에 전문적인 인재가 되어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다. 요즘 부모들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정말 어디까지 변화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 매일 반성하고 돌아보고 좋은 교육관을 가지신 분들을 보면서 다시 또 후회하고 늘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절 학교는 굉장한 놀이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았고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요즘은 사실 놀이공간이라기보다는 경쟁 공간이 되어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죠.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한동안 대안학교들이 정말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구조적으로 꽉 매여있는 학교를 보내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성, 다양성, 재능을 좀 살려주겠다. 그래서 많은 대안학교들이 생겨났었는데요. 순수한 취지의 대안학교들이 오해를 받기도 했고 그 의미를 잘 지켜나가는 대안학교도 있지만 생겼다 사라지고 최근에는 자퇴부터 비인가 학교, 대안학교 많은 방법들이 학교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교가 꼭 가야 하는 공간이 아닌 곳으로 되어버린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교를 너무 학습의 현장으로만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와 부모의 신뢰관계가 많이 파탄이 났다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실 겁니다. 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안타깝게 보기도 하고요. 교권이 추락됐다는 이야기도 하면서 그러나 내 아이의 인권이 무너지고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도 있어서 어느 한쪽에 손을 내밀 수 없는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신경을 서로 쓰지 않는 것이 서로 편하다. 이것이 어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서로를 상처나게 하니까요. 정말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걸까? 최근에 뉴스 중에 자퇴하는 고등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다. 고등학교의 기능도 그냥 단순히 대학을 가기 위한 학습의 마당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고등학교의 기능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닌가. 거창에 있는 국제학교를 운영하시는 이사장님이 계세요. 지난 여름에 제가 학교에 가서 뵙고 그 학교는 또 그 외국에 의료봉사를 통해 의대를 좀 많이 보낸 학교죠. 이사장님께서 아빠의 기적이라는 책을 쓰시기도 했고요. 아주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게 돼서 아빠 혼자 싱글파의 몸으로 어린 두 아들을 키워서 그 의료인으로 봉사하게 만든 그런 분이세요. 엄마와 아빠는 육아법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학교에서 다 배울 수 없으니 부모가 되어서 엄마 아빠의 육아로 아이의 기본을 가르쳐서 학교에 보내야 한다. 아빠의 육아와 엄마의 육아의 다른 점을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서 어떡하죠? 라고 고민이 됐을 때 아빠들은 그냥 둬봐 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보이는데 어떻게 그냥 둬?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엄마들은 조급함 때문에 엄마들이 놓치는 것이 있다 라고 저에게 지적을 하셨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조급해서 놓치는 그림.
아이가 어느 날 경시대회에 나갔는데 끝나고 이제 데려가야 하니까요. 제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같이 간 엄마가 자 이제 애들 들어갔으니까 집에 갑시다. 이래서 제가 아니 애를 놓고 가요? 라고 말했더니 우리 아이한테 10,000원 줬어요. 둘이 지하철 타고 오면 돼. 애들 혼자 지하철을 이렇게 말했더니 큰아이예요? 라고 물으셔서 네 그랬어요. 나 셋째. 그냥 가도 돼 라고 제 손을 이끄시더라고요. 거기서 고집을 피울 수가 없어서 이 셋째 아이라는 어머니 손에 끌려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둘이 앉아 차를 마시며 애들을 기다리는데 제 마음은 온통 큰아이에게 가 있었어요. 잘 타고 올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걱정으로 한 2시간을 기다렸는데 2시간 뒤에 저희 아이가 아주 상기된 얼굴로 그 집 아이와 함께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지하철을 탔는데요. 잘못 타갖고요. 거꾸로 탄 거예요. 아저씨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저쪽으로 다시 가? 진짜 대모험이었어요. 저희 잘 왔죠. 2가지의 말. 대모험이었어요. 저의 조급함은 그 모험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의 조급함이 놓치고 있는 그림. 저희 잘했죠. 라는 성취감의 그림. 어찌 보면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것이 곳곳에 있을 수 있겠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실천하기까지 쉬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엔 듣고 이게 될까? 정말 필요해? 납득하는 과정까지 시간이 걸리고요. 나도 한번 해볼까? 실행하는 단계까지 또 시간이 걸립니다. 쉽지 않죠. 다행스러운 것은 스스로 마음에 들어왔다면 실행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장님의 말씀처럼 기다려주는 것들이 저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이가 혼자 지하철을 타는 그 사실이 불안한 게 아니고요. 지하철을 혼자 타러 간 시간 동안 저의 불안함과 싸우는 제 마음이 조급한 겁니다. 제 마음에 원인이 있는 거죠. 잘 타고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그 마음의 갈등과 분쟁. 결국 문제는 내 안에 있었다. 아는 엄마는 항상 그렇게 아이한테 과제를 주더라고요. 뭐 이걸 잘하면 게임 시간 줄게. 학습지 10장 하면 게임 시간 줄게가 아니라 너 혼자 버스 타고 할머니 집을 찾아오면 게임 시간 줄게. 아주 독특한 과제로 스스로 해내게 만드는 엄마를 본 적이 있어요. 학교는 선생님께 위아래로 배우기도 하지만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옆으로도 배우는, 수직적으로도 배우고 수평적으로도 배우는 관계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가서 스스로 더 많은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해낼 수 있으려면 집에서 혼자를 봤던 그것과는 다른 해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봐야 한다. 그러면 갈등이 있을 때 집에서 해결했던 방법이 아니라 아이들 간의 갈등을 스스로 풀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가 더 급해서 아이에게 다가갔을 때 오히려 그게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 학교에서 시시비비가 가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저도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아이에게 듣지 못하고 둘러둘러 다른 어머니에게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얘기를 듣고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춘기에 들어가는 남자아이들이죠. 아이가 저한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얼굴이 붉어지더니 한마디를 이렇게 했습니다. 엄마, 중학교 남자애들은 다 그러면서 커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자존심 상해하는구나.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구나. 거기까지 읽고는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를 좀 믿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해결이 되면 얘기해줘. 그대로 몇 달 동안 참 불안했던 것 같아요. 믿고 기다린다는 거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저는 얼굴이 붉어진 아이가 아이들은 다 그렇게 커요 말하면서 저에게 보여줬을 때 그때 이 아이 의견을 묵살하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와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2-3달이 지날 동안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잠잠해지면서 아이들 사이의 아이는 자신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고 자기들 스스로 해결하면서 그를 이뤄갔고요. 서너 달 뒤에 해결이 되었다고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질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같이 겪고 있죠. 어른이 개입하는 순간 아이들의 셈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학교라는 공간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으면서 그 많은 해법으로 아이들 관계를 풀어갑니다. 아이들 눈높이에서 풀어갈 관계를 어른의 눈높이로 풀어가려고 할 때 생기는 부작용, 많은 고민들을 했었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내시면서 학교 내 갈등으로 많은 걸 겪고 계시다면 저 역시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를 많이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회생활에 그들의 질서가 있고 그들의 해법이 있다면 또 다른 눈높이에서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일단 노력은 해야 되지 않는가. 나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무엇을 얻어오기를 원하는지, 공부만이 아닌 그 무엇을 얻어오기를 원하는지, 그 사회의 질서에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지, 아이가 학교에 가는 이유를 한 번쯤은 다시 떠올려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오늘은 이런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